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주 재개발 투자의 기초, 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 재개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에서 배울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투자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 사업 추진 단계와 투자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라라고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있나 없나, 그리고 뭐 재개발 사업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생각하시고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단계는 언제일까요? 했는데, 자, 이 정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한 얼마 정도 온 걸까요? 지금 보니까 전농 7구역 주택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라고 써졌고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죠. 사업은 거의 막바지도 아니죠. 이제 짓고 있는 단계니까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거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2단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사실 본인이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동네 잘 모르고 있던 지역인데 여기 갑자기 낡은 집들을 부수더니 아파트를 짓더니 저기 아파트 지으니까 좋아 보이네. 보통 이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살 수 없나요?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때 가서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로얄층 물건들이 일반 분양이 안 되고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살 수 있는 분양권 이런 거 말고 좀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럼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뭘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 투자, 그것도 재개발 투자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개발 구역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투자에 대한 사례를 놓고서 좀 돈 주고받는 문제나 이렇게 복잡하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1시간 정도 별도로 깊이 있게 또 따로 별도의 시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단계는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요? 보니까 앞에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짓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하면 이건 보니까 집들이 아직 지금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철거를 해서 다 부수는 데도 있고 어느 집들 같은 경우 집이 있는데 창문들이 지금 다 빵꾸가 나 있죠. 창문을 다 깨버렸죠. 이게 어떤 단계일까요?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 그리고 철거가 진행 중인 단계, 이주 철거 단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창문에 유리창 깨놓은 이유는 뭐예요? 원래 사람이 살다가 이주 개시하고 나서 내보내고 나서 사람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창문 다 깨놓은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살게 되면 또 다시 이주 명도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못 살게 하려고 막 2단계에 가면 되게 동네가 흉흉해집니다. 아직 이주 못한 사람들은 막 이주하고 싶게끔 막 만들게 하려고 동네에 막 쓰레기들 방치해 놓고 막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변하죠. 보통 주로 이렇게 이주 철거가 진행되는 단계에 보통 아파트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은 낯설지만 보통 이제 아파트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무슨 아파트 이름으로 외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보통 한 요 정도 시점. 외부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동네 재개발 구역 가보면 보통 이렇게 이주 철거가 되고 있거나 끝나고 나서 토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 시점부터가 이제 보통 분양하는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하고 철거를 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 어느 정도 재개발 구역의 단계일까요? 재개발 구역은 맞을까요? 네. 보면 아주 그냥 되게 낙후됐죠. 슬래트 지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튼 옛날 집들, 지형도 보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는 동네를 깎아 지른 데를 땅을 어떻게 이렇게 집을 졌나 싶을 정도로 구름지에다가 아파트들을 이렇게 져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냐면 사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이주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일 수도 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구역 지정 전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들은 이렇게 열악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재개발 구역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주거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집도 낡은 데들이 재개발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거 기반 시설이 열악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안 됩니다. 재건축 사업만 가능해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신규 취지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있던 것만 되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만 가능한데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열악한 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재개발 사업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이런 낙후된 지역에 이런 낡은 건물을 보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주하는 시점까지 꾸준히 이런 낡은 집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봄, 가을 그나마 날씨 괜찮고 이럴 때 빼고요. 태풍 불어온다.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겨울에 너무 막 추워. 지금 이런 집에 수도관 동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 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철, 겨울철이 굉장히 무섭고 불안합니다. 세입자들 연락 올까봐 두려움에 떨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과정을 매해 거쳐야 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나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임대도 그렇게 높게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그냥 비워놓고 공실로 놔두는 분들도 덜어 나오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재개발 구역 안에 가보면 이렇게 주택으로서 효용이 없이 비어있는 집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알 수 없는 단계인데 제가 기억할 때는 거의 이게 부가연 뉴타운 1-1 구역 지금 이제 사업은 마쳤는데요. 거기에 한 7, 8년 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사업 막바지이긴 했는데 이후에도 꽤 오래 사업이 지연돼서 2018년에 일반 분양을 했던 지역이죠. 자, 사진 한 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재개발 구역 얼마나 사업이 된달까요? 재개발 구역이 맞긴 맞을까요? 아까 봤던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집 상태가 좀 멀쩡하죠? 깨끗한 편이죠? 그리고 길도 좁긴 하다. 좁긴 한데 그냥 차가 그래도 어쨌거나 안 해보니까 차 있잖아요. 차도 다닐 수는 있는 것 같고. 재개발 구역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기도 재개발 구역이 맞긴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가격,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땅값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지역인 한남 뉴타운 5구역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2011년 그때쯤 가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사업이 2011년에 비해 지금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는 않았어요. 사업 추진은 2003년 11월부터 했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재개발 구역이긴 한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도대체 여기가 재개발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도 재개발 구역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약간 아리까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은 재개발 구역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그러니까 좁은 구릉지 길이 있고 차 한 대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길이고 어떻게 아주 기술 좋게 차를 대가지고 대놨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와가지고 차를 대놨는데 이렇게 좁은 곳에 만약에 이 안쪽에 불나면
보려면 소방차가 이 차가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어오기 만만치 않겠죠. 건물 상태들도 보면 막 되게 빽빽하게 다가구 주택들, 이런 주택들 들어있고, 건물 벽돌 상태나 이런 걸로 봐도 80년대 초반 이런 데 지어져 있는 노후한 건축물들인 것 같아요. 재개발구역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사진을 찍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정도입니다. 2012년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여기는 재개발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긴 한 곳이긴 해요. 근데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해서 해제 이런 관련의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명쾌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재개발구역이 맞기는 맞습니다. 자, 이제까지 뭐 좀 건물 상태가 멀쩡한 동네의 상태도 좀 봤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의 상태도 봤고, 그 다음에 아리까리한 상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개발구역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자, 재개발 사업을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이런 집들, 이런 주택가들, 누가 재개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까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면 재개발 사업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예. 참, 국민의힘, 시민의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요청할 수는 있어요.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하는 일은, 그 권한은, 국민, 시민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겠죠. 뭔가 허가를 해주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하세요라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하는 지정권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추진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외에 실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시작점에 뭐가 있나요? 기본계획이라고 있죠. 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이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정도면 고시라고 해서, 자, 서울시 어쩌고저쩌고는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8년 11월 3일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어쩌고저쩌고 고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점은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곳을 정비구역 지정으로 했습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 말 그대로 그냥 모르겠어, 난 모르겠고 재개발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 도시가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난개발도 될 수 있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선 계획 후 시공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요. 2004년도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정비할 곳들이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짜리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게 도래하는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을 때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기존의 정비
구역,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구역이었지만 재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계획 안에서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노후화 주택지들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지역들을 정비 예정 구역 안에 넣어서 앞으로 10년간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구역에 넣을 곳들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라.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변경해가면서 서울시 안에 재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짜여졌어요. 재개발 부분에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분에서도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부분에서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는 2004년, 그 다음에 2008년, 12년 이때 변경 수립했어요. 자, 요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018년 10월 달 기사인데 성남 구도심 주민이 도시재생 대신에 철거 후 재개발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얘기가 있었고 내용에 보면 2030 성남시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2018년도에 성남에서 성남 분당 주민들 대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등 관련해서 공청회 열면서 시민들 의견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당 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아니고, 재건축 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재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아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었던 것도 이 기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그러니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주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지역들 중에 일부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가고 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제해 주세요. 또는 해제를 직권으로 또는 사업 추진 주체들이 사업을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거면 재개발 안 할게요 라고 해서 대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지역들의 주민들이 이제 사업 환경이 다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가는 걸로 기본계획 안에 반영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시위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이 성남시가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지는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2004년도에 서울시는 이 재개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2004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2025년도에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 그래서 2015년 9월에 서울시가 기본 계획을 다시 이제 변경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약 300개 정도의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및 재개발 구역, 정비 구역에 대한 내용이 주택 재개발 사업 부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5 기본 계획을 보면 여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도에 대한 큰 밑그림 정도만 있고 개별 재개발 구역에 대한 얘기는 이 자료 안에는 포함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이 자료는 여기 지금 링크 있죠? 이 링크 가셔서 보시게 되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